B2B에서도 B2B 전문가 영업과 전략적 판매 이런 표현들을 계속 써주시는데 전문가 영업과 전략적 판매 주로 어떤 그 사전 활동들 어떤 활동들을 조금 해야 되는 겁니까? 일단 용어 정리를 먼저 좀 해드릴 필요가 있을 네.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전문가 영업이라고 하는 것은 고객을 중심으로 해서 고객과 고객 주변에 있는 여러 경쟁사 네. 그리고 경쟁사 주변에 흐르는 여러 밸류 체인상에 흐르는 네. 비즈니스 현안, 산업의 이슈, 고객의 페인 포인트 네. 이런 부분들을 바탕으로 해서 궁극적으로는 경쟁사 이기는 방안이 전문가 영업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오늘 이 가인즈 캠퍼스의 핵심 주제는 전략적 판매라고 제가 얘기했죠. 네. 전략적 판매는요. 고객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고객 중심적으로만 쓰는 겁니다. 여기는 경쟁 논리를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고객의 내부에 깊숙하게 침투해 들어가서 그들의 문제에 집중하고 관심을 가지면 반드시 우리가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솔루션 아이디어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고객 가치 이런 말 많이 떠드는데 진정한 프로페셔널의 세계에서는 경쟁사 따지지 않습니다. 오로지 고객만 집중하는 거죠. 그렇죠. 그것이 경쟁사를 이기는 궁극의 방법이기도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전략적 판매는 철저한 고객 중심의 사고, 일하는 방식의 변화, 이것을 저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하. 야, 이게 깊이 들어가면 또 이게 매칭되는 포인트가 있는데요. 네. 이게 어떤 마케팅이든 영업이든 경영이든 프로덕션이든 뭐가 됐든지 간에 진짜 로우하게 날 것으로 들어가면 경쟁자 볼 필요 없다. 네. 네. 그래서 사실 배울 게 되게 많아요. 사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영업 인력의 역량에 대해서 소위 말하면 열정, 에너지, 투지, 개성, 근성 네. 이런 그 성품 역량에 많이 좀 치우쳐져 있는 면이 많습니다. 네. 근데 이 부분이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고객은 되게 이율배반적이어서 그래 너의 제안 너무 스마트하고 다 마음에 들어. 근데 네 태도가 싫어. 안 살래. 이럴 수도 있거든요. 네, 네, 네. 하지만 우리 언더백 기업 경영자분들이 어떤 업종 업태에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조선이라든지 철강이라든지 거기에서 어떤 비즈니스의 수주를 딴다고 하면 단순히 그 사람의 태도 하나 때문에 30만 톤짜리 유조선을 수주를 주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보다 더 전문화된 그런 그 프로그램들이 이미 존재합니다. 배워야 될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여기서는 다 말씀을 드릴 수는 그러니까요. 없죠. 네. 지금 대표님 말씀 들어보니까 기존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뭐 책 제목도 있어요. 뭐 네. 말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만 이렇게 뭐 미쳐야 미친다. 네, 네. 뭐 이렇게 그런 것도 있고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고 과거에 뭐 지하철 안에서 뭐 나는 팔 수 있다 뭐 이렇게 외치던 시절도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영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과거에는 굉장히 이렇게 애티튜드 중심적으로 네. 막 열정 넘쳐야 될 것처럼 하니까 사실 약간 좀 내성적인 사람들은 난 영업이랑 안 맞아 이렇게 되는데 사실 현장 가보면 영업이라고 하는 게 어떤 전문성이거든요. 네. 기술 영업이라는 표현도 네. 우리나라에는 있고 이런 것들 지금 그렇다면 이런 포맷들이라든가 지식과 노하우 이런 어떤 그 체계로서의 측면들 그런 것들은 어떻게 좀 습득하셨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영업과 관련돼서는 어떤 측면이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사실은 1970, 80년대를 전후해서 네. 정통 B2B 세일즈가 발달한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체계화가 되고 전문적으로 다 수립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국내에서는 이제 삼성전자라는 기업이 1980년대 후반에 먼저 수입을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1990년대 후반에 이제 한창 직장 생활을 할 때만 하더라도 B2B 비즈니스를 드라이브하기 위해서 아침에 출근을 하면 제 상사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네. 예, 그 자리에 IBM 출신의 부장이 앉고 네. 그 다음날 아침에 가면 AT&T 출신의 젊은 임원이 앉고 이래요. 네, 네. 인력과 컨텐츠를 바꿨어요, 삼성전자에서. 네. 근데 진정한 의미의 B2B 세일즈를 구현하지 못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이게 단순히 사람 하나 바꾼다고 컨텐츠 하나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라 시장과 고객의 성숙도가 따라와줘야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컨텐츠가 아무리 좋아도 이게 사실은 제대로 먹혀 들어가기가 어려웠던 거죠. 네. 근데 이제는 시장의 패러다임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상품의 어떤 퀄리티나 여러 가지 솔루션들이 상향 평준화가 되면서 이제 마케팅이나 제조적인 측면에서는 6개월이면 금방 따라와요, 경쟁사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세일즈가 우리 언더백 기업 경영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게 차별화할 수 있는 기업 경영의 차별화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이제 세일즈의 혁신으로 차별화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 온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제가 참 운이 좋게도 이제 삼성전자 재직 시절 때 이제 그런 프로그램들 다 이수했고 저는 대기업, 중소기업,
개인 사업 영역에 이르기까지 26년 동안 저는 다 맨땅에 헤딩하기로 세일즈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체화가 됐고 40대 중후반부터는 제가 이제 그 기업 교육과 어떻게 인연이 되다 보니까 제가 올해 이제 조금 50이 살짝 넘었는데 매해 책을 한 권씩 제가 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답지 않게 우리 가인지 캠퍼스의 우리 김경민 대표님처럼 좀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되는 참 이런 네. 기특한 제가 되어 있더라고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하다 보면 그렇게 예,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의 그 영업 문화, 마인드 정서, 또 실력에 대한 오해와 편견 이런 거를 좀 깨트려야겠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안 되는 재주지만 글을 열심히 쓰고 있다 보니까 또 기업에서 불러주셔서 강의도 하게 되고 네. 요즘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